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페이지 49페이지 그 우편에 관한 요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편에 관한 요금은 자,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별납, 혼합, 그리고 요금, 그 수취인 부담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고 뭐 각각의 내용들에서 또 중요한 논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파악해서 비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요금 별납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납이라는 것은 원래는 어때요? 우리가 필요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그 요금을 갖다가 미리 지급을 하고 뭐 그에 따른 어떤 우표를 갖다가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금을 갖다가 직접 청구에다가 그렇게 납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 우표를 붙이고 하다 보면 너무 번잡하잖아요. 특히 이제 다량의 우편을 보낼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우표 붙이는 것 그리고 또 우편 안 써도 마찬가지예요. 소인을 막 찍는 것 그런 것들도 또 너무 번잡하고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략하면서 다음에 별도로 이제 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여러분들 별납 우편물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보시면 자, 한 사람이 우편물의 종류, 무게, 요금 등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류라든지 무게라든지 요금이 같은 우편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에 자, 우리 우표를 직접 그 우표를 첩부 이렇게 붙이는 대신에 요금을 요금 별납 이렇게 표시만을 하고 이제 별도로 우리가 요금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금 별납 우편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자, 이 표현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때 우편 취급국도 역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별납 우편물 같은 경우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그런 별납 우편물을 취급하는 그런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발송인이 그런 개개의 우편물에 우표를 붙이는 거 그런 거 생략할 수도 있고요. 또 우편 간서도 마찬가지 개개 우편마다 소인을 찍는 그런 번잡한 일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보시면 자 조건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편물의 종류라든지 무게, 요금 등이 같고 그리고 동일일이 한꺼번에 다량으로 보내는 그런 우편물입니다. 그러면 그 다량의 개념을 갖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다량 2통인가? 10통인가? 100통인가? 자, 보세요.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때 다량의 기준은 몇 통이라고요? 10통 이상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10통 이상. 그래서 뒤쪽에 이제 혼합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백모, 전별, 수후, 발, 주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주민등록증이 추가되는데 백모, 전표할 때 100이 이제 100통 이상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납 우편물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자 어떤 종류가 같고 무게, 요금이 같으면 그런 것은 별납 우편물로서 우리가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정하는 우편 간서 등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그 뒷부분 좀 내용 확인하시고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우편 요금 혼합 우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납, 원래 사전에 이렇게 요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편물을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아무런 대책 없이 여러분들 혼합 우편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먹튀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담보금을 갖다가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좀 알아두십시오. 혼합이란 우편물의 요금을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 발송 예정의 우편 요금의 자 뭡니까? 이때 담보금은 그렇죠. 예측을 하겠죠. 한 달 동안 이런 이 정도의 우편물을 발송할 거다라면 그런 예측 그 발송 물량의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어떤 담보금을 갖다가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차액만큼, 그 담보금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더 추가 지급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적게 했다. 적은 요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차액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그렇게 납부하는 제도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국내 우편물의 혼합 우편물은 저 뒤쪽에 국제우편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그 국제우편도 편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회계 절차상의 번잡함을 줄이고 동시에 우체국은 자 소인을 찍는 그런 번잡함, 불편함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취급 대상과 관련해가지고 두 문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실제로 이거 기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게 두 문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발, 주까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100이라는 것은 100통 이상의 통상 소포 우편물이다. 근데 이때 100통이라는 것은 매월입니다. 그래서 매월 100통 이상의 발송하는 통상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백모 할 때 모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사 전송입니다. 그래서 팩스 말하고 그 다음에 전이라는 것은 전자 우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모 전표. 자, 다음에 표라는 것은 우편 요금 표시기를 사용한 표시기, 백모 전표. 그다음에 숫자라는 것은 수취인 부담 요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후라고 돼 있죠. 후라는 것은 반환 우편물 중에서 요금 후납으로 발송한 등기 우편물. 그래서 반송 우편물 중에 후납으로 한 그런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 또 역시 후납 요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후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송 우체국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했습니다. 특히 이거 발이 있죠. 발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발송 우체국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납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용 가능한 그 요건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이제 6번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그래서 우리 보면 뭐 길에 떨어졌던 뭐 이런 유실물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갖다 우리가 발견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예전에는 뭐 우체통이 많아 가지고 우체통에다 이렇게 투입하면 그 우체통에 그 주민등록증 투입했을 때 그걸 이제 직접 그 주민등록증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그렇게 이제 배달을 하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우체통에서 발견한 습득물 중에서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편물에서 일탈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떨어진 유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하다도 혼합 대상이 아니에요. 혼합 대상이 되는 것은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우편물 자체로서의 어떤 우편물 자체로서의 어떤 요건을 갖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물로 인정되는 주민등록증은 혼합 요금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등록증인 것도 중요하고 우편물에서 이탈되지 아니한 요 편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 발주 해가지고 각각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용 조건과 관련해서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이나 배달할 우체국을 이용 우체국으로 하는데 자 이때 보세요. 아까 별납 요금 같은 경우는 우편 취급국이 포함이 됐죠. 근데 혼합 같은 경우는 모든 우편 취급국이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세요. 이때 혼합 요금의 대상, 혼합 우편물 요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총괄 우체국장이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우편 취급국은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 편 좀 잘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백모 전표 수발 할 때 그 발은 뭐였어요? 발송 우체국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물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배달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 문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이 문제 틀릴 염려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별납, 후납,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게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수취인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택배 보내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택배 보내는 거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만약에 택배를 갖다가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럼 수취인 부담이면 그 고객이죠. 고객이 그러면 우체국하고 어떤 사전 계약을 맺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라는 거는 오히려 쇼핑몰에서 그 배달 우체국에게과의 어떤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쇼핑몰이라든지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안 그래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답하는 것도 귀찮은데 그것조차 요금까지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면 고객 중에 누가 그런 어떤 설문조사에 응해주고 그것을 발송을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라든지 쇼핑몰에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회사라고 할게요. 회사가 있고 고객이 있다. 여기는 배달 우체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배달 우체국하고 회사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으면 회사에서 고객에게 설문조사와 관련된 어떤 우편물을 보내겠죠. 그러면 고객이 그것을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회사로 보낼 때 이때 이제 그러면 뭡니까? 물론 회사 입장에서 고객한테 갈 때는 발송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들 때는 이 회사가 오히려 뭐가 됩니까?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이때 누가 부담하겠다고요? 요금을 수취인 받는 회사가 부담한다. 그래서 요금 수취인 요금 부담과 관련 우편물 그 수취인 요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배달 우체국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키보드를 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배달 우체국
장가와의 계약을 통해 그 우편 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되네요. 근데 주의하실 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이지만 저기 갈로 친 거 있죠. 계약 등기와 등기 소포. 그 등기 같은 경우는 자, 누가 계약을 한다고요? 저 접수 우체국장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일반 통상 우편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의견 알아보거나 그럴 때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급 조건 관련해서 취급 대상은 잘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이며 각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는 것은 이때는 뭡니까? 통상 우편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가능하다고요? 등기 소포, 소포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나왔던 계약 등기도 이런 수취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계약 등기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형, 맞춤형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도 각종 부가 서비스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2번 그 발송 유효기간 있죠. 그 수취인 부담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유효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1년으로도 한번 나오고 3년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발송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모든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과 관련해서 2년이 되는 건 아니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가제는 개편. 같은 편이면 그렇게 기한을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자 보세요. 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발송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봤던 그 기출문제 좀 볼게요. 자 국내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14년도 문제네요. 요금으로 자, 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아까 10통 이상의 통상뿐만 아니라 소포 우편물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자 1년을 초과할 수 있죠.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틀렸고요.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장이 혼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백모, 전표, 수후, 발주 할 때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송 우체국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혼합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우편물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 징수를 갖다가 한 반환 청구 기간은 뒷부분에 나와요. 우편 요금 반환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과다 징수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요금을 1,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2,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00원은 부당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려주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우편물 요금 반환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반환이 인정이 안 돼요. 원칙은 인정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청구를 한 경우에 그런 요건에 부합하면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언제나 뭐 1년, 2년 지나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반환 청구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다 징수 기간은 60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30일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52페이지 보시면 그 재작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기출이죠. 국내 우편 요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대상은 자, 아까 나왔다 그랬죠. 통상, 등기, 계약 등기 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게 막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다음 거 보면 확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2번,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 소포 우편물은 혼합 우편물의 취급 대상이다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요 백모 전표할 때 100, 요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백모. 그래서 100, 2번 맞고요. 3번, 우편 요금 별납 우편물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자, 별납했을 때 요거는 아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급하는 이때 우편 취급국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혼합처럼 우체 총괄국장이 어떤 뭐 사전 승인 후에 이용 가능하다 그런 조항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별납은 우편 취급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이 너무나 명확하죠.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발송 유효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하며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을 한다. 자, 후단 부분은 맞죠.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 그렇지만 발송 유효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우체국 우편 요금과 관련해서 감액 있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갖다가 감액한다는 말은 여러분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감액 조건에 부응하더라도 감액을 할 수 있다가 여러분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밑줄이 빠졌네요. 제가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요금을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감액한다면 틀려요.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밑줄 좀 쳐지고요. 한다 틀린다. 감액한다. 요거는 틀려요.
자, 감액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액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내용이 하나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하나 바뀐 게 있는데, 그것만 잘 표현하시면 되고요.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제가 좀 강조를 드릴 테고, 기존에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분들은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정기 간행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 간행물, 감액 대상이 되는 정기 간행물은 최소 뭡니까? 월 1회 이상, 그렇죠? 발간되는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거야 돼요. 그래서 월 1회 이상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 것들은 당연히 월 4회가 되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뭐 개간지라든지 뭐 연도 1년에 한 번 보내는 거, 그런 거는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시면 일간,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 변락 혼합 일반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능력이 좋으시면 다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밑줄 치거나 음영 처리한 것만 일단 정확하게 하시더라도 기간식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좀 보시고. 자, 2번은 여러분들 우리 서신 재배 대상의 그 서적 관련된 요건,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서적에서 48쪽 이상의 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적은 서적인데 광고가 너무 많은 거 보세요. 상품의 선점 및 그에 관한 광고가 전지면에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된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무조건 감액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뭡니까? 감액을 받으려면 감액 대상의 요건에는 부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감액 대상이 되는 요건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우편물의 종류, 무게, 규격이 같은 다량의 우편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그 감액 요건을 갖춰서 접수하는 별납, 후납, 일반 우편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류, 무게, 규격 같은 다량 우편물. 그다음 네 번째는 비영리 단체가 그런 공익 활동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고요. 뭐 무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 의정 활동 보고서 있죠. 근데 요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회 범위라는 그 제한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한 번에 5,000통 이상 발행해야 한다. 5,000통 미만이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5,000통 이상 발행하지만 다량이죠. 근데 이거는 연간 3회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혼합 등기 우편물입니다. 저기 우리 아까 3번은 여러분들 요금 별납 혼합의 일반 우편물인데 요거는 뭡니까? 별납 또는 혼합 등기 우편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둘 다 감액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번은 부동산을 제외한 광고. 이때는 뭐 CD라든지 DVD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상품 안내서인데 16쪽 이상의 책자 형태로 된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들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통상 우편물의 감액 대상으로서 뭐 설명이 적절치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씩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오명 처리랑 밑줄 처리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소포 우편물인 것 같아요. 소포 우편물. 그래서 여러분들 1, 2, 3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서술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번 부분이 여러분들 기존의 그 내용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혼합 우편물 중에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소포 우편물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읽으시면 시험장에서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헷갈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에 2개, 월 50개입니다. 그리고 혼합 우편물 중에서 어떤 거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일반 등기 우편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 등기. 근데 당연히 이건 소포니까 일반 등기 소포 우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아까는 우체국 창구 접수라면 이번에는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거다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1회에 1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있죠. 등기 우편물. 이 부분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이상. 요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우체국과 발송인 사이의 사전 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둘 다 등기 우편물이고요. 2번은 자 그냥 방문 접수니까 이거는 계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10개 이상이고 사전 계약에 따른 것은 월 10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창구 접수. 그 다음에 뭐 있나요? 방문 접수. 그 다음에 사전 계약에 따라 방문 접수하는 경우, 요 경우가 있겠죠. 자, 창구 접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한 번에 1회에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다음에 방문 접수는요. 이번에 이거 바뀌었다 했죠. 1회에 10개 이상. 이렇게 되고요. 사전 계약에 따른 것은 월 100개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치부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번에 새롭게 이게 이제 1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 창구, 방문, 사전 계약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는 후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등기 또는 일반 소포라 그랬고 여기는 등기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보십시오. 자, 보시면 그렇게 정리하시고 아까 우리 통상 우편물 그거 있죠. 그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통상 우편물은 뭐 따로 이렇게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뭐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까 제가 키워드 위주로 좀 저렇게 음영 처리한 거라든지 밑줄 친 거 위주로 그렇게 정리하시고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창구 접수냐 아니면 방문 접수냐 사전 계약이냐. 창구 접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이상. 이 경우 혼합 방식으로 어떤 등기나 또는 일반 소포, 일반이 여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방문 접수 같은 경우는 자, 한 번에 10개 이상으로 이번에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 우편물에 하나고요. 등기 소포에 하나고 사전 계약 같은 경우는 월 100개 이상으로서의 등기 소포물에 하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혹시라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청구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편물의 요금 반환 청구. 반환 청구란 게 뭐예요? 내가 요금을 지불했는데 그 요금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대가가 그 서비스가 그 요금만큼 충족하지 않았을 때, 그 서비스를 이행을 안 했을 때 돌려받는 거죠. 또는요, 요금을 우리가 잘못 지급하거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원칙은 자, 우리 한번 국가기관에 들어간 돈은 안 내어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반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반환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청구에 의해서 그리고 청구 일정한 기간 같은 그런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우편 요금은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공하는 우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나 또는 요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이 경우는 부당 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요금을 반환하면 반환 사유 인정이 너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우편 업무의 신속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 핑계죠. 핑계입니다.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 받고 그 서비스를 이행하시면 당연히 돌려주는 게 공평의 원리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우편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납부한 요금이나 초과 납부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이제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자, 납부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청구 이 부분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지난번에 혹시 요금을 이렇게 납부하셨는데 우리가 서비스 이행 못했거든요. 돌려주겠습니다라는 착한 우체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권리자가 청구를 한 경우에만 그렇게 반환하고 있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반환 청구 기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또 뒷부분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아까 위에 거는 우리 과다 징수한 거 있죠. 그래서 요거 과다 징수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기출 됐던 거니까 자, 요거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요? 60일이겠습니다. 그래서 과다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2번은 뭡니까? 부가취급하기로 해가지고 그 부가취급 수수료를 냈는데 그 부가취급 서비스를 안 해줬어요. 자, 그 경우도 우리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60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 과다징수 부가취급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자, 그거 있죠. 43 사용 계약인데 43 사설 우체통 43이래요. 사설 우체통 사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시킨 경우에 납부 수수료 잔액. 그래서 뭐 어떤 기간까지 약정을 해가지고 사설 우체통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게 해지됐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그 금액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기존 게 두 개가 60일 했다면 이것은 30일입니다. 그래서 60, 30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자, 보세요.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접수 취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접수 취소가 되려면 최소한 뭡니까? 발송인이 발송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되죠. 그래야지 접수를 취소하고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송 중인 건 안 되고요. 그냥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었다. 아직 그 자리에 보관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 취소한 경우에는 뭡니까? 요금 지불했으면 꼭 받아야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청구 기간은 어떤 겁니까? 자, 우편물 접수 당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수 당일에만 가능하다. 왜요? 그 다음날 되면 벌써 발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접수 당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서의 접수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접수 그 다음에 뭐 증거 자료 첩보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편 요금을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현금으로 이렇게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표로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편 간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뭡니까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해가지고 요금을 반환받을 사유가 있으면 돈을 돌려주겠죠. 그리고 이제 후일에 뭐 어떤 명확한 증거를 남기 위해서 둘 다 현금이든 우표든 자 이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양이 꽤 되고 이거 암기 어떻게 해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제가 뭐 특별한 머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강의도 하고 책을 쓰고 막 문제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1시간 정도면은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운 것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웬만큼 다 암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들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뭐 해독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해독수가 좀 아무래도 늘어나면 그 암기량도 늘어나고 좀 더 정확해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좀 너무 진중하게 막 꼼꼼하게 하나하나 글자 이런 거 하나하나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물론 꼼꼼하게는 봐야 되지만 좀 속도를 내가지고 속도 위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확인 한번 볼까요? 2014년도 문제인데 국내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자, 별납 요건 아까 우리 봤던 거네요. 봤던 게 또 한 번 더 확인 봤던 게 또 나왔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던 거니까 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10통 이상이 통상 우편물에 하나가 아니라 속보 우편물까지 포함된다. 그 내용이니까. 그다음 1년 초과가 아니라 2년 초과. 3번은 맞고요. 4번은 납부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과다징수는 6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보고 시간이 지금 새벽 4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집까지 가는데도 또 상당한 거리라 가지고 그래서 좀 여기까지만 오늘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